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다시 한번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가 끝내면, 일전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이때 매도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또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전에 저항으로 적용했던, 자, 이 구간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어요.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악성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 번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 물량이 출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 안에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바닥권을 잡고 연이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HBM 관련해서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3E에 대해서, 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 결과, 자, 있었다. 이렇게 대만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삼성 쪽에서 HBM3에 대해서 공급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자, 점유율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악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앞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쪽에서 최근에 이야기에 나왔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 AI 칩 독주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HBM 점유율 70%가 예상이 된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또 내년에 소비 점유율 85% 이상이라고 하는, 자, 조사 기관의 이 내용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닉스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만으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HBM3에 대해서, 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12단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자, 양산을 통해서, 자,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할 예정이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자,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8단 관련해서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12단 관련해서는 여전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최초로 양산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 있고, 8단만큼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2단도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8단만큼의 공급을 엔비디아 쪽에다 할 예정이 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12개월치의 블랙엘에 대한
자, 이 소비가 이미 또 완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선주문에 들어갔고 12개월치가 완판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자,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뿐만 아니라 HBM4부터는 TSMC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확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엔비디아와 TSMC와 여전히 자, 견고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53%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5년도까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12단 관련해서 양산이 됐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이 실적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7조 원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똑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 이때도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해서 3분기에는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2분기가 피크아웃이다. 결과적으로 최대치가 2분기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3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테슬라에다가 1조 원의 AI 칩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자, HBM뿐만 아니라 자, AI 칩에 대한 이 추가적인 공급 이슈 그리고 ESSD 장기 납품 논의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HBM 독주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그냥 비단 여러분들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8배가량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격차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6세대 HBM4에 대한 로직 다이 적용을 통해서 TSMC와 협업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HBM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당분간 축소를 통해서 HBM4에 대한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치 반도체 승부를 보기 위해서 HBM을 이어갈 넥스트 HBM, 자, CXL에 대한 기술 개발까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간 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흔들릴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준비 중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자, 이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자, 보시면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물량을 던지면서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점심 시간을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던졌던 물량에 대해서 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는 이러한 움직임,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전부 다 자, 받아먹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자,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엄청난 물량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오늘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던졌지만 자, 그 가운데서 신한투자증권, 메릴렌치, JP모건, 제이모건스탠리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여전히 자, 물량을 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돈의 흐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구간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여전히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84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나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자,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에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물량에 대해서 외인들의
엄청난 이 물량이 들어왔다. 공격적으로 자 매집하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나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티그룹, 최근에 이 변동성에서 이탈의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메릴린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나 JP 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들어왔고, 최근에 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이탈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들의 물량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매도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 자,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되신다 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세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하이라고만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삼성 쪽에서 H뱅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 결과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부분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추가 상승 바라보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요. 손 놓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면서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안까지 선별해서 가셨어요. 이 종목 자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행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엄청난 또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급등 전에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